네, 중가로 5번부터 반가로 5번부터 다시 시작해볼게요. 동그라미 1번. 국가원수급 외빈의 환영 행사 시 예포는 21발을 발사한다. 이거는 좀 이게 외교부 사이트에 가서 재밌는 걸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 다 하시고 시간 나시면은 외교부 사이트 한번 들어와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국가 의전이나 이런 거 재밌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보면은 도움되는 게 많아요. 많은데 이거 보면은 지문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외교부 사이트랑. 그래서 일단 21발만 외우면 되거든요. 21발. 예프는 무조건 21발.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이게 보면은 국빈 방문. 그러니까 국빈 방문이나 하면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초청하는 외국 국가 원수나 행정 수반의 총리거든요. 알겠죠? 이렇게 두 개인데 이 두 가지에 한해서만 이제 21발을 쏜다. 나머지는 안 쏩니다. 알겠죠? 이 국빈 방문과 공식 방문의 차이는 공식 방문은 국무총리 명의나 외교부 장관의 명의로도 초청이 가능하다. 근데 보면은 이 사람들이 초대하는 거는 누구겠어요? 이제 총리나 행정부 수반이 아니다. 그러니까 통상 말하면 국가 원수급 행정부 수반은 행정부 수반이 초대하면은 총리가 다시 국가대표가 초대하면은 국가대표가 국가대표를 초대하면은 21발 예포를 쏜다. 나머지 표는 잘 안 나오고요. 동그라미 2번은 우리 그거 한번 기억하면 쉽거든요. 평화의 집 한번 기억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평화의 집 때 각자 이제 국가 원수들이 서로 평화의 집 왔을 때 동시에 안 왔죠. 예, 서로 번갈아 가면서 왔는데 먼저 도착한 사람한테 환영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두 분이 서로 만나잖아요. 그죠? 북측 대표와 우리나라 남한 측 대표가 만나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할 때 그 분들만 만났나요? 아니면은 이제 서로의 배우자 분들도 데리고 와서 만났나요? 그 내외분이라 하잖아요. 안쪽 사람과 바깥 사람 해서 이제 인사하고 그 다음에 국가 원수가 이제 주최하는 환영이나 아니면 만찬 서로 자기들 나라의 대표 음식을 서로 나누어 줬죠. 네, 그러고 나서 환송 행사 이제 잘 가라 이렇게 하는 거고요. 요약은 이겁니다. 이거 예, 알겠죠? 동그라미 3번. 외국 방문 시에 의전 관행은 항상 자국 관행보다 방문국 관행. 알겠죠? 그 나라 우리가 미국 갔으면은 미국 관행을 우선한다. 좌석설 배치 의지가 비슷하면은 여자가 우선이다. 연장자가 우선이고 외국인이 상위 서열이다. 외국인의 서열은 기미 임이라고 해서 기혼 부인이 1순위고요. 그 다음 미망인, 이혼 부인, 미혼자 순입니다. 좀 헷갈릴 만한 게 이혼 부인은 뭐 이혼에 대해서 이게 요새는 선택이잖아요. 그죠? 나쁘게 보면 안 되는데 이게 좀 낫다라고 생각돼서 미혼자보다 덜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기미 임의로 외우시면 돼요. 하고 미망인과 미혼자를 헷갈릴 일은 없다고 생각이 됐고요. 기혼자랑 미망인이 조금 혼돈될 수도 있어요. 미망인이 조금 통상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배우자를 좀 여위신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나이도 어느 정도 이미지가 작용이 돼서 문제 지문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경비지도사 시험이 2차는 80분이 주어지지만 40문제를 보면은 30분 만에 다 풀어요. 25분, 30분 만에 시험장에서 준비 잘하신 분들은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지문 하나하나를 잘 읽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은 실수를 해서 떨어지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가 평소에 잘 알고 있던 외우는 것들이 이제 긴장도 하고 하니까 기혼자가 미망인보다 더 낮은 것 같은데 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기미 임의로 외우시고 신혼을 일주일만 하고 이제 결혼한 지 신혼생활이 일주일 지났다 하더라도 30년 차인 미망인이 있으면은 그분이 더 낫습니다. 알겠죠? 또 기혼 부인 간의 서열은 남편의 지위를 따른다. 이거랑 비슷한 거 뭐 있었죠? 여성 대사의 경우 남편은 예외다. 공식 서열은 나라마다 관습이 있다. 국제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또 비공식 서열은 이제 조정이 될 수도 있다. 한 사람이 두 개의 사회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은 상위직을 기준으로 한다. 다음 문제. 국기 개항 요령입니다. 이 국기 개항 요령 같은 경우에는 나오면 한 문제 나오거든요. 한 문제. 나오는데 범위가 좀 있어요. 법령을 또 공부하는 거다 보니까 양이 좀 있는데 다 공부하자니 좀 아까운 것 같기도 하고 떨어지자니 좀 아쉽기도 하고
한 문제가 아쉬운 마당이니까,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냐? 여기서 밑줄 친 것만 해드리고 제가 그림을 좀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랑 좀 감 같은 것만 좀 기르도록 예, 포인트 하는 것만 좀 찍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외우시고요. 그렇게 하면 좀 페이지 수가 8페이지, 9페이지 되지만 금방 끝난다는 거. 예, 10분, 15분 만에 끝내면 좋겠죠? 예, 그래서 순서대로 가시기보다 우선 하나를 보고 가죠. 예. 자, 이게 봉이에요. 봉이 들어간다 해서 이 막대기가 아니라 얘가 봉이고요. 이 막대기가 깃대죠, 깃대. 그리고 위에가 긴 면. 네 개의 면으로 이루어진 걸 뭐라 하죠? 사각형. 사면체라 하나요? 사각형 맞죠? 네. 선인가요, 선? 이게 왜 면이라 한지는 제가 이따 알려드릴게요. 긴 면이라고요. 이렇게 기본 용어가 있고 건곤감리의 기준은 곤, 감, 리. 알겠죠? 건곤, 감, 리라고 해서 여기를 보세요. 건곤, 감, 리. 알겠죠? 이 선이 몇 개로 나뉘어져 있는 이것까지는 외우지 마시고 상식이니까요. 그죠? 상식이니까. 건곤, 감리인데 6 이제 5, 4, 3, 6, 5, 4 뭐 이렇게 외워도 되고 아니면 뭐 3, 4, 5, 6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3, 4, 5, 6. 근데 건곤감리다. 알겠죠? 건곤감리. 왜 중요한지는 이게 이렇게 외워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건곤감리. 한번 X자를 그려보세요. 건곤감리. 이렇게 외우시고요. 이게 보면은 이렇게 태극기를 향하는 경우도 있다. 건곤감리. 그죠? 건곤감리. 이거를 잘 봐요. 이거를 어떨 때 쓰냐면은 아이고. 아예 이렇게 보자고요. 이게 건곤감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지우시고 이게 어떨 때 쓰냐면은 긴 면을 늘려서 개항하는 거거든요. 늘려서. 이게 어떻게 쓰냐면은 우리 행사 있죠. 뭐 체육대회나 이런 데 보면은 그죠? 그게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막 태극기 이렇게 미국기 이렇게 국기 엄청 많죠. 예, 이렇게 늘려드릴 때는 이 모양으로 안 하고 이 모양으로 한다고 합니다. 해서 이거를 확대하자면은 확대했을 때 태극기가 이 모양이죠. 예, 이 모양인데 아이고 세로라도 길게 해드려야겠다. 이런 모양인데 여기가 곤, 감, 리 이렇게 와야 한다 이거예요. 이거를 문제 지문으로 사진이 안 나오고요. 지문으로 설명이 돼요. 태극기를 체육 행사에 있어서 늘려뜨릴 경우에는 우측 위가 건개, 왼쪽 좌측 위가 리개가 되도록 늘려뜨려야 한다. 알겠죠? 또 이 말 자체가 어디에 또 적용이 되냐면은 우리 관 있죠? 관 묻어둘 때 똑같이 적용이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 관이 이렇게 있다 치면은 그죠? 관이에요. 관. 이 관에 있어서도 곤, 감, 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이걸 세워서 보면은 태극기를 이제 세워서 보면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곤, 감, 리. 우측 위가 건개, 왼쪽 위가 리개. 알겠죠? 그리고 이거 관이 있으니까 또 설명해 드리는 건데 관에 있어서 태극기를 덮었잖아요. 그러면은 태극기랑 관이랑 같이 묻으면 안 돼요. 관을 묻을 때는 태극기를 빼줘야 하고 이동관이나 또 내려둘 때 태극기가 땅바닥에 쓸리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거를 기억해 두시면은 양이 줄어들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또 국기에 대한 경례, 오른손을 왼손 다 아시죠? 아니면 거수 경례를 하는 건데 이제 거수 경례는 누가 하냐?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한다. 알겠죠? 또 모자를 쓴 사람은 모자를 우측 손에 쥐고 왼쪽 가슴에 올리는데 굳이 그러지 아니어도 된다. gon란한 경우에는 그냥
그냥 오른손으로 왼손에 든다. 예. 넘어갈게요. 또 넘어가고요. 자, 여기 보면은 황금색으로 한다. 깃봉은 황금색으로 한다. 알겠죠? 다시 또 넘어갈게요. 태극기 다 그릴 줄 아시죠? 예. 아,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는 국기 법령은 규칙이 없어요. 규칙 알겠죠?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대통령령으로 합니다. 시행령으로 끝나기 때문에. 또 국기의 개항일 이거는요. 좀 문제가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제가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이항이 있거든요. 동그라미 이항. 동그라미 이항을 보면은 국기는 매일 24시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국기를 개항해야 되는 일이 아니더라도 필요하면 집에다 국기를 개항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가 출제되는 게 다음 지정한 날 중 국기를 개항하지 아니해도 되는 날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의무인 거예요, 사실. 이 날은 국기를 개항해야 하는 날로 국가적인 행사로 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의무가 아니라 재난인 거죠, 알겠죠? 그래서 국기를 무조건 개항해야 하는 날, 뭐 이렇게 문제가 안 났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당시에 뭐 그게 아마 한글날이 옛날에 한글날이 식목일이 보통 예로 많이 나와요. 식목일은 국기를 개항하여야 한다. 아니죠. 안 해도 되는데 이항해야 하면은 할 수 있다. 알겠죠? 어떤 감인지 알겠죠? 하고요. 정부가 지정한 날, 지자체가 지정한 날은 이제 국기 개항해야 되고요. 국가장 기간에도 국기를 개항하여야 합니다. 국가장 기간이 무엇이냐? 대통령이나 전직 대통령 서거 기간이고요. 또 이걸 날짜로 보면은 3월부터 외우시는 게 제일 편해요. 알겠죠? 설날 이런 거 다 제껴두고 연초, 연말 이런 거 다 제껴두고 3월 언제? 3일절 3일절 지나고 4월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5월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6월 6일 그 다음 7월 14일 8월 15일 이렇게 하나씩 있고요. 8.15 다음에 하루 뺀 7월 14구나. 예, 7월 칠성날 아니라 7월 14일 또 6월 6일이구나. 6월 6일 헌충일 또 9월달에 있어요? 없죠. 10월달에 3개 있어요. 1, 3, 9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끝이고요. 여기서 국군의 날은 헌충일이랑 많이 섞어서 내거든요. 헌충일은 국가장 기간과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위해서 조기개항을 해요. 알겠죠? 조기개항도 밑에서 알려드릴 거고요. 조기개항을 하는데 국군의 날에도 한다 뭐 이렇게 나오면 틀렸고 헌충일에만 한다. 또 이렇게 외우시면 편하겠죠? 넘어가고 사망 이 집뿐만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사는 국기를 연중개항하는데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한다.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하며 그냥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장소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포인트는 울타리 깃대 있습니다. 울타리 깃대 많이 있는 곳. 예. 또 각급 학교나 군부대는 매일 낮에만 개항을 한다. 낮에만 개항하는데 이 낮이 시간이 다르대요. 어떻게 다르냐? 개항 시간은 무조건 오전 7시인데 여름에는 낮이 기니까 3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는 오후 6시까지 개항을 하고 강화를 시켜라. 1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는 이제 좀 날이 짧으니까 이제 5시까지만 하자. 알겠지? 이렇게 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러한 경우도 있는데 학교나 군부대도 또 야간에 개항을 해도 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조기 개항을 해야 되면은 더 일찍 개항해야 돼. 이런 것도 있어요. 알겠죠? 또 이거 3호 같은 경우 좀 재밌는 게 안 나올 건데 말장난을 치자면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경우 그게 아니라 행안부 장관과 협의를 해서 정해야 한다. 자, 경축일 평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아니하고 개항한다. 보면은 여기 깃봉이랑 깃면이랑 붙어있죠. 여기 딱 붙어있죠. 또 조기 개항 시에는 깃봉과 깃면 사이를 깃면의 너비만큼 떼어서 조기를 개항한다. 깃봉이랑 깃면이랑 이만큼 깃면만큼 떨어져 있죠. 나머지는 보시면 되고요. 국기의 관리는 이제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며 훼손된 때에는 소각 등의 방법으로 폐기한다. 빨면 안 된다. 세탁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수기, 행사에서 수기 사용 경우에는 적절히 모아서 버려야 한다.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 또 사항, 이제 연구와 함께 아까 제가 말씀해드린 파트죠. 이것도 아까 말씀해드린 파트고요. 예. 뭐 치사하게 막 아래에서 바로 내려다 뭐 이렇게 나오면 진짜 문제 수준이 더러운 거고
그냥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건곤 감릴에서 우측에 건, 왼쪽에 이.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국기가 깃대를 이때까지 이용해서 개항하는 걸 알았다면은 이제 깃 몇만, 우리 액자에 태극기를 넣는 경우도 있죠. 우리 반 학급 보면 다 그런데 실내 여건, 교육 목적 등으로 실내 벽면에 게시하거나 대형 벽면, 건물의 벽면에 대형 국기를 게시하는 경우에는 벽면 게시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깃면의 건개가 왼쪽 위로 오도록 하여, 그러니까 깃대에 달듯이 똑같이 이렇게 해라, 알겠지? 이런 말이죠. 묘나, 다시 관이나 체육 행사처럼 만국기 늘어뜨릴 때는 세로로 하고, 알겠죠? 조기 개항 및 강화 순서는 할 때 시간은 아까 기억나셨죠? 죄송합니다. 시간이 아니라 이 조기 개항 하는 방법은 깃면의 왼쪽 윗 모서리가 깃봉에 한번 닿았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쭉 올리다가 이렇게 한번 닿고 이만큼 내려야 한다 라는 뜻이고, 또 강화할 때도 마찬가지로 올렸다가 내려야 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게 어딨죠? 어디 갔죠? 이 말이에요, 이 말. 알겠죠? 이거는 아까 깃면을 늘려서 개항하는 법은 아까 말씀해드린 거고요. 이거 좀 가로변에 개항하는 국기로서 대칭하여 두 개의 국기를 늘려서 개항하는 경우에는 왼쪽 국기의 건괴가 왼쪽 위에 오도록 한다. 이거 진짜 말이 어렵더라고요. 대칭해서 하는 경우에는 우측에 있는 거는 이제 왼쪽 위로 이게가 오고, 반대로 그거랑 똑같이 봐야 되니까 왼쪽 국기가 왼쪽 위로 온다. 이거 안 나올 거예요, 아마. 나오진 않을 거고 조금 모의고사로 나올 수 있겠죠. 예. 15조. 이런 거 잘 봐요, 여러분들. 이거 경비지도 시험의 팁. 제가 나올 수도 있다 한 것 중에 진짜 막 한 번 읽고 넘어가는 거는 진짜 거의 안 나와요. 나올 수도 있죠. 근데 경호학 자체가 남들 맞추는 거는 무조건 다 맞춰야 되고, 남들 안 맞추는 거는 어느 정도 틀려도 돼요. 알겠죠? 그게 어느 정도란 양이 두세 문제란 말이지 뭐 6문제, 7문제는 아니고요. 근데 그 중에서 찍어서 맞추면 또 땡큐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만 안 나온다 이거예요. 이걸 눈에 익히고 가잖아요. 어떤 마법이 일어나냐. 국기에 관해서 설명할 때 14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보세요. 벌써 이것만 해도 이거 하나만 해도 두 개의 지문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아니까 이 지문이 틀린 걸 알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지선다로 고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세요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출제 범위 내에서 맞출 수 있게끔 알려드리는 거니까 너무 유심히 보지 말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자, 15조. 다른 기와 개항할 때에는 가장 높은 깃대의 개항. 이거죠, 이거. 예, 그리고 또 두 개 이상의 개항대가 높이가 동일할 때에는 이제 홀수면은 가운데, 짝수면은 왼쪽에. 4개인 경우에는 이게 모양이, 그러니까 짝수라도 만약에 두 번째 게 제일 높잖아요. 그 두 번째로 가야 되고, 동일하다면은 왼쪽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예,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 거라 생각돼요. 자, 국기와 다른 기를 개항할 경우에는 다른 기는 이거는 원칙은 우리나라 태극기가 오래 걸려 있어야 돼. 오래. 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태극기를 먼저 개항하고 외국기를 올리고, 또 우리나라 태극기가 나중에 강화가 돼야 돼요. 알겠죠? 예. 그래서 말 자체는 다른 나라의 기는 우리나라 국기 개항 이후에 개항하거나 동시에 한다. 또 강할 때는 다른 기를 먼저 하거나 동시에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이게 좀 자주 나왔었어요. 외국기는 우리나라를 승인한 나라에만 개항하는데 체육 행사나 국제 일시에는 개항이 된다. 예. 개항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개항이 된다. 2항 국기와 외국기를 개항할 때에는 국기와 외국기는 크기와 높이를 같게 하고요. 또 알파벳 순으로 합니다. 교차시켜서 할 때는 보면은 얘가 살짝 왼쪽에 깃대가 오는 건데 얘가 살짝 앞에 튀어나왔죠? 이거를 글로 풀어 쓴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오도록 하고 외국기의 깃대 앞쪽에 오도록 한다. 이 말 자체를 그림을 기억하시면 편하겠죠? 17조. 국기와 유엔기를 개항할 경우 앞에서 바라보아 왼쪽에 유엔기, 오른쪽에 국기를 개항한다. 교차 개항할 경우에는 이게 반대가 되겠죠?
그리고 또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여기에 유엔기가 있고 두 번째 때 우리나라 국기가 있는 그런 그림이겠죠. 순서는 유엔기, 국기, 외국기 순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한번 읽고 가세요. 알겠죠? 나머지는 한번 읽고 가면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각 세대의 난간에는 중앙이나 앞에서 바라보아 왼쪽, 그죠? 왼쪽. 예. 또 차량의 전면에서 바라보아 왼쪽. 이건 좀 중요해요. 차량의 전면에서 바라보아 왼쪽. 이 말은 여러분들이 운전석을 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디에 있어요? 우측에 있다는 말이죠? 이거는 나중에 의전 가서도 나오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요. 자, 차가 이렇게 있겠죠? 이 차라고 할게요. 앞바퀴가 있고, 예, 유리가 이렇게 있다 치면은, 유리죠, 유리. 차 갔나요? 그러면은, 앞에서 바라보아. 얘가 이렇게 바라보면, 여기에 태극기다. 알겠죠? 이렇게 하나만 달 때는 태극기가 여기 달리고요. 두 개가 달리면은, 이제 여기에 아마도 외국기가 달릴 거예요. 예, 아마도. 이렇게 왜 하냐면은 이거를 그럼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여기 운전자 입장에서 보자면은 얘는 오른쪽에 태극기가 있고 얘는 왼쪽에 있죠. 그래서 이거를 자주 섞어서 내요. 그래서 원칙이 이거구나. 앞에서 바라보아 왼쪽에 있어야 된다. 무조건 이거를 기억하시고요. 나중에 뭐 찾아서 한번 설명을 읽어드릴게요. 잠시만요. 별도로 문제를 안 담았네요. 담은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넘어가고요. 이제 노래가 나오죠. 우리나라 또 국기 개항할 때. 예, 그래서 그걸 할 때 통상 그 태극기를 보고 하면 되는데 안 보이면은 연주가 들리는 곳으로 선체로 차렷을 한다. 왜? 태극기가 없으니까. 그죠? 그리고 또 차량을 타고 있는 사람은 차에서 굳이 손을 올리지 말고 차렷 자세를 취한다. 차는 멈추고, 알겠죠? 멈추고. 또 재밌는 게 있죠? 우리나라 정부 의전 행사 직위에 의한 서열 순서입니다. 보면은 이거부터 볼까요? 예, 얘는 직위에 의한 서열 순서가 있는데 얘는 직위가 없대요. 직위가 없는데 우리가 관례상 이렇게 서열 기준을 나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직 직위가 뭐 대통령이면은 어떻다. 아니면 뭐 전직 뭐 부구청장이다. 아니면은 부시장이다. 이런 사람한테는 예우상 전직을 해주는데 당연히 얘보다는 밀리겠죠. 직위에 의한 서열 순서보다는. 또 연령, 행사 관련성, 이렇게 정부 산하단체나 공익단체협회장, 관련 민간단체 등 알겠죠? 나머지는 읽어보면은 당연히 국가기관들에 대한 얘기들이라서 직위에 의한 서열 기준이구나 잡힙니다. 여기서 전직이랑 연령만 조금 아니면 전직과 행사 관련성만 살짝 줄을 쳐셔도 되고요. 이거 두 개가 헷갈리실 테니까 나머지는 다 어지간하면 여기니까 여기는 이제 민관이란 말이 들어가니까 안 틀리시겠죠? 예, 공익단체나 산하단체니까 정부 단체가 아니라 산하니까 산하 알겠죠? 여기까지 하시면은 의전에서 일부분이 끝났고요. 다음 파트에서는 이제 경호예절 이것도 양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풀 테니까 그 전에 한번 문제를 풀고 OX를 한번 풀고 여러분들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고 OX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